형제보다 가까웠던 처형과 완전히 남이 된 이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있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혈육보다 더 가까웠던 사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차갑게,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일부. 형제보다 더 형제 같았던 사이. 이도현 67살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화를 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연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에게는 처형이 있었습니다. 김정희, 아내의 친언니였습니다. 72살 아내보다 7살 많았습니다. 도연이 결혼했을 때 정희는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제부, 잘 왔어. 우리 동생 잘 부탁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결혼 초 도연 부부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월세 살림에 아이까지 태어나니 빠듯했습니다. 정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찬을 싸왔습니다. 제부, 이거 먹어. 내가 아침에 만들었어. 누나 고맙습니다. 항상 신세만 지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제부 건강해야 우리 동생도 편하지. 도연은 정희를 누나처럼 따랐습니다. 아내 미영보다 오히려 정희와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정희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부, 언제 와? 이번엔 내가 갈비찜 해놨어. 누나, 제가 뭐 좋아하는지 다 아시네요. 정희는 집안의 마디였습니다. 모든 가족 행사를 주관했고 모든 결정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처형이 아니라 나한텐 진짜 누나 같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2부. 조금 이상했지만 가족이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불편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가족 모임에서였습니다. 제부는 참 착해서 탈이야. 다른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착하다는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만만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아니야, 과민 반응이야. 두 번째 불편함은 좀 더 명확했습니다. 명절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정희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아직도 연금 그거 하나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만으로는 좀 빠듯할 텐데.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먹고 살만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재정 상태를 남들 앞에서 언급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더욱요. 옆에 앉은 아내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도현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누나가 한 말 좀 그랬어. 언니가 무슨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원래 언니가 그래.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미영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불편함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부야, 제부니까 말하는데 우리 집 보일러 좀 봐줄 수 있어? 성철이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 네, 누나. 주말에 갈게요. 도연은 이미 정희 집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이 필요하면 도연을 불렀습니다.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도연을 불렀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도연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한 의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겠지.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3부. 그날도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정희의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정희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부, 미안한데 말이야. 네, 누나. 어머니 수술비가 좀 필요해. 우리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러는데 가족이잖아. 잠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쉽게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그게 저도 형편이. 알아. 나도 미안해. 하지만 급한 불이야. 제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가족이잖아. 전화를 끊고 도연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누나가 언니한테 전화 왔어? 응. 병원비를 좀 도와달래. 얼마인데? 1,000만 원.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니 성격 알잖아. 한번 거절하면 평생 얘기해. 그냥 이번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연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얘기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참았습니다. 가족한테 돈 얘기를 어떻게 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정희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제부야,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차가 정비소에 들어갔거든. 네. 차를 빌려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돌려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색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 차 이제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 벌써? 제부가 급한 일 있어. 조금만 더 쓰면 안 돼?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벌써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쓰세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의무 취급이었습니다. 4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척들이 모인 저녁 자리였습니다. 도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 응, 제부. 왜? 저 요즘 제가 좀 힘들어서요.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이제는 좀 제가 도와드리기가.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저도 형편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제부.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잘해주질 말았어야지. 시간이 멈췄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니, 스스로 다 해주고 나서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것도 제부가 알아서 해준 건데. 내가 언제 강요했어? 옆에 있던 정희의 남편 박성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유난이야. 도연은 아내를 봤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그래, 착각이었지. 뭐?
도연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원래 좀 예민한 사람이야. 도연은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해서였습니다. 처음부터 잘해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도연은 정희를 누나처럼 따랐습니다. 반찬을 받을 때 고마워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한 건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책임도 나한테 있는 거고, 정희 누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고.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희의 번호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단했습니다. 오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정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 미영이 물었습니다. 언니한테 연락 안 해? 당신 언니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 당신 왜 그래? 나는 20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어. 무슨 착각? 가족이라는 착각.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제부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언니 그냥 좀 시간을. 시간?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가족끼리 도와주고 사는 게 잘못이야?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가족 행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 요즘 정희 씨랑 안 만나요? 네, 안 만납니다. 왜요? 싸우셨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끝났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관계가 말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제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은 내가 가장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 하지만 그 이름은 때로는 이용의 핑계가 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은 때로는 상대를 소모품처럼 대하는 말이 됩니다. 도연은 2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중이 사라지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도 남이 된다는 것을. 형제보다 가까웠던 사이. 하지만 끝은 완전한 남이었습니다.